서울의 겨울 새벽, 아파트 복도에는 난방 보일러의 웅웅거림만이 가득했다. 그 새벽, 며느리는 아이의 울음소리에 눈을 떴다. 젖병을 들고 허둥대며 거실 불을 켜는 순간 휴대폰 카톡이 진동했다. 시어머니한테 카톡 문자가 온 것이다. 밤마다 우는 건 젖이 약해서 그래. 분유로 바꿔라. 그녀는 잠든 남편을 바라봤다. 그는 코를 고는 소리조차 평화로웠다. 그녀는 다시 화면을 바라봤다. 그리고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도 시작이구나. 육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시어머니의 새벽 카톡이었다. 그날 오후 그녀가 할인이를 안고 젖을 물리던 중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렸다. 겨울 외투를 걸친 시어머니가 들어왔다. 그 손에는 미역국 냄비가 들려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시어머니가 손주에게 말을 건넨다. 우리 할인이 할미 왔어. 며느리가 놀라 당황한 기색으로 말문을 연다. 어머니 오신다고 미리 말씀이라도. 시어머니가 아랑곳하지 않고 손주를 보며 웃는다. 내 손주 보러 오는데 허락이 필요해? 냄비 냄새는 따뜻했지만 민지의 심장은 차갑게 식었다. 그녀는 부엌에 미역국을 올려두며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입술 위에서만 멈춘 웃음이었다. 며느리가 조심스레 말을 건넨다. 어머니 밤중 수유는 제가 해볼게요. 루틴을 좀 만들어야 해서요. 시어머니가 퉁명스럽게 말을 자른다. 애는 경험 많은 사람이 봐야지.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라. 사랑이라는 이름의 관심이 하루하루 그녀의 숨을 조여왔다. 그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을 넘는 순간 평화는 깨진다. 설날 아침이었다.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소리들로 가득하다. 친척들의 웃음소리가 명절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린다. 거실에는 TV 소리가 울리고 부엌에는 전 부치는 냄새가 가득했다. 그녀는 팔토시를 낀 채 기름 냄새에 눈이 따가웠다. 아기는 안방에서 잠들어 있었고 시어머니는 손님 맞을 준비에 분주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재촉한다. 할인 엄마야, 잡채는 네가 해. 내일 쓰는 건 내가 간 봤어. 피곤한 기색으로 며느리가 말을 한다. 어머니 애 재우느라 아직 못했는데. 못마땅해 하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한마디로 응수한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손이 빨라야 해. 나 때는 손목이 부러져도 이랬어. 나 때는으로 시작하는 문장은 언제나 며느리의 자존심을 베는 칼날이었다. 며느리는 잡채를 볶으며 손등에 튄 기름에 화들짝 놀랐다. 팔목엔 멍이 들어 있었고 눈가엔 피로가 내려앉았다. 그때 친척 한 사람이 말했다. 요즘 며느리들은 좋겠어. 시어머니랑 같이 안 살아도 되고. 그 말에 며느리는 씁쓸하게 웃었다. 시어머니가 미소를 머금고 말을 한다. 같이 안 살아도 내가 늘 도와주지. 그 말이 도와준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며느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도움은 때로 지시가 되고 애정은 때로 통제가 된다. 그날 밤 며느리는 화장실 문을 잠그고 조용히 울었다. 거울 속에는 며느리라는 가면을 쓴 여자가 서 있었다. 며칠 뒤 비가 내리던 밤, 며느리는 하루 종일 할인을 안고 있었다.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당신 나 힘들어. 어머니가 자꾸 내 육아에 간섭하셔. 남편이 무심하게 쳐다보지도 않고 말을 꺼낸다. 엄마가 나쁘게 하려는 건 아니잖아. 좀만 참아줘. 부글부글 끓어올라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한마디 던진다. 참는 게 미덕이야. 나도 사람이야. 나도 엄마야. 남편은 말이 없었다. 그의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방관이었다. 그녀는 그날 깨달았다. 결혼 후 그녀는 아내도 딸도 며느리도 아닌
그저 조용히 참아야 하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폭발이 일어났다. 할인이가 고열로 병원에 실려간 그날이었다. 며느리는 병실 의자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시어머니가 걱정 섞인 말투로 통화를 한다. 내가 뭐랬니? 찬바람 쐬지 말랬잖아. 애는 내가 봤어야지. 며느리가 화가 끝까지 치밀어 참지 못해 한마디 외친다. 그만하세요. 어머니 방식이 아니라 제 방식으로 키우고 싶어요. 그날 이후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번호를 차단했다. 연락도 방문도 명절도 거절했다. 그녀는 오롯이 자신과 아이만을 지키기로 했다. 집 안은 조용했고 공기도 가벼웠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무언가 서서히 부서지고 있었다. 한편 시어머니의 집은 너무 조용했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만이 소리를 냈다. 시어머니는 TV를 켰다가 곧 꺼버렸다. 누가 나오는지도 무슨 말을 하는지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냥 도와주고 싶었을 뿐인데. 냉장고 속에는 며칠째 식지 않은 미역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할인이가 태어난 날 끓이던 그 냄비였다. 그녀는 그 앞에 서서 멍하니 냄비 뚜껑을 열었다. 김도 냄새도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마음속엔 여전히 그날의 기억이 남아 있었다. 밤이 되면 손주 사진을 폰으로 넘겨보았다. 화면 속 할인이는 조금씩 자라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 성장의 순간마다 빠져 있었다. 그 사실이 마음을 더 무겁게 눌렀다. 며느리의 단호한 그만하세요. 귀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한마디가 마치 낯선 세상의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린다. 그래, 이제 내 자리는 없는 거야. 그날 밤 그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들은 여전히 중간에서 아무 말이 없었다. 엄마가 좀 이해해줘요. 그 말 한마디가 전부였다. 몸은 점점 굳어갔다. 심장은 조용히 그러나 불안하게 뛰었다. 아침에 일어나자 머리가 어지러웠고 식탁 위에는 먹다 만 혈압약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손을 떨며 약을 삼켰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그녀의 손끝이 저리고 시야가 흔들렸다. 의자에 앉은 채로 숨을 몰아쉬며 벽에 기대었다. 그때 생각났다. 며느리가 처음 시댁 문턱을 넘어올 때의 모습. 웃음이 예뻤다. 그 웃음을 망가뜨린 게 자신 같아 눈물이 났다. 시어머니가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듯 말을 한다. 며느라야 미안하다. 그리고는 그대로 바닥에 미끄러졌다. 손에서 떨어진 약통이 굴러가며 타닥타닥 소리를 냈다. 그녀는 마지막 힘으로 휴대폰을 잡았지만 화면을 누르기도 전에 의식이 끊겼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한겨울의 새벽 혼자 쓰러져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그토록 사랑하고 미워했던 가족들의 사진만이 있었다. 며느리의 집이다.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여보, 엄마가 쓰러지셨어. 그녀는 숨이 막혔다. 손에 쥔 휴대폰이 미끄러질 만큼 손끝이 떨렸다. 병실로 뛰어갔을 때 시어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낀 채 눈을 감고 있었다. 며느리는 조심스레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거칠었다. 시어머니가 희미한 목소리로 말을 건넨다. 나 미안하다. 그냥 도와주고 싶었는데 너무 앞서갔지. 그 순간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린다. 저도 인정받고 싶었어요, 어머니. 잘하고 있다는 말, 그 한마디가 듣고 싶었어요. 눈물이 서로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그날 처음으로 두 여자는 서로의 진심을 봤다. 며칠 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가족 상담소를 찾았다. 상담사는 그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다. 상담사가 부드럽게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을 꺼낸다. 시어머니는 필요한 존재이고 싶었던 거고 며느리는 존중받는 존재이고 싶었던 겁니다. 그 말이 방 안을 울렸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고 며느리는 눈을 감았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말을 건넨다. 나도 내 며느리 때 그렇게 당했어. 근데 나도 모르게 똑같이 하고 있었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말을 건넨다. 저도 몰랐어요. 그게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그날 그들은 오랜 침묵 끝에 서로의 손을 잡았다. 말보다 진한 화해가 있었다. 1년 후 할인의 첫 생일. 집은 풍선으로 가득했고 웃음소리가 오갔다. 시어머니는 케이크 앞에서 촛불을 붙였다. 할인아, 할미가 만든 미역국이야. 며느리가 밝은 웃음으로 명랑하게 말을 건넨다. 어머니, 이번엔 제가 배워볼게요. 두 여자의 눈빛이 마주쳤다. 예전 같으면 불씨였을 시선이 이젠 따뜻한 불빛이 되어 있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평생을 미워하고 또 닮아가는 존재들. 사랑받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고 이해받고 싶었다. 서로를 몰랐을 뿐 마음은 같았다. 사랑은 거리다. 너무 멀면 식고 너무 가까우면 타버린다.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비로소 가족이 된다. 며느리가 부드럽게 나지막이 시어머니에게 말을 건넨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시어머니가 미소를 짓는다. 나도 우리 며느리. 이건 한 며느리와 한 시어머니의 이야기이자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누군가는 며느리로, 누군가는 시어머니로, 그리고 모두가 인간으로 이해받고 싶었던 이야기. 사랑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이해하려 애쓸 때 피어납니다. 당신의 가족은 오늘 어떤 거리를 두고 있나요?